조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고 희생하면서 대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엄마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서도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잘 씻지도 못했으니 친구와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첫 학교라는 사회생활조차 쉽지가 않았기에 당연히 저는 학교에서 이쁨 받는 학생은 아니었죠. 파릇파릇한 꿈이 자라는 어린 시절, 전 그저 빨리 지루한 어린이 시절이 지나가고 어른이 되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초창기 제 장래희망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어른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던 분이 바로 4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열정이 넘치셨고 아이들에게 혼을 내기보다는 좋게 타이르시면서 봐주시곤 하셨습니다.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고 살가운 티 하나 없이 말도 별로 없는 저를 선생님께서는 잘 챙겨주시며 보듬어 주셨죠. 오늘도 우리 정기가 숙제를 안 해왔구나. 그래,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결국 숙제는 너 스스로 위해서 하는 거라 앞으로는 조금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왜 안 했는지 말해주겠니? 몰라요. 저는 4학년이 되어서도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몰랐으니 간단한 셈도 당연히 할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무작정 혼을 내기보다는 저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택하셨고 이내 제 일상을 쭉 신경 쓰며 지켜보시더니 이내 수업이 끝나면 제게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나긋나긋한 선생님의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한글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야. 이렇게 쓰면 된단다. 오, 그래. 그렇게 또박또박 한 글자씩 쓰면 되는 거야. 한글은 무척이나 과학적인 원리를 담은 글자라 요령만 알면 우리 똘똘한 정기라면 금방 깨우칠 거다. 장하다 녀석아. 선생님은 제가 글씨 하나만 쓰는 것만으로도 크게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칭찬도 받아본 놈이 기뻐한다고. 사실 첫 칭찬을 받을 때는 그저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연이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선생님의 달콤한 칭찬은 어느새 저를 춤추게 만들었고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와 살았던 집은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동네 아래쪽에 있는 가르등까지 내려갈 정도로 저는 선생님과의 약속을 위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저를 기특하게 보시고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제 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제 몫에 도시락까지 싸오기도 하셨고 자주 안아주시고 다독이면서 제 허기진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참으로 든든한 분이셨죠. 친구가 없었기에 친구들이 저마다 운동장에서 재미있게 노는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저를 선생님은 행여 제가 기가 죽을까봐 자신감을 심어주시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저의 숨겨진 재능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우연찮게 제 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기분이 상하는 날이나 우울한 날일 때면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온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저는 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뛰었는데 그렇게 뛰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도 진정이 되었거든요. 그걸 눈여겨본 선생님께서는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제게 제안 한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정기야, 너 이참에 육상부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니? 내가 볼 때는 넌 누구보다 소질이 있고 제대로 훈련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선생님 생각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님께서는 제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겁내하는 저를 살살 잘 설득하시며 귀엽고 육상부에 가입시킨 거죠. 그 당시 육상부를 맡았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밀어붙인 덕에 받아주시긴 하셨습니다. 얘가 그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애죠? 보아하니 영 신경을 못 써주시는 모양인데 뭐 신발 살 돈이나 있겠어요? 육상부 하려면 제대로 된 러닝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제가 마련해 볼 테니 신 선생님은 우리 정기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듯 육상부 선생님께 마치 자식 맡기듯 진심을 담고 맡기셨고 선생님이 인정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기에 제 육상 인생은 시작되게 되었죠. 선생님께서는 육상부에 들어간 첫 기념으로
작은 파티도 해주시고 선물로 비싼 운동화까지 사오시며 제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그나마도 다 떨어져서 끈으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는데 직접 허리를 굽히시며 제 안 씻은 발을 직접 손을 닿아 낡은 운동화를 벗겨주시고 새 운동화를 신겨주셨더랬죠. 하늘이라도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마치 친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모의 정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 선생님은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셨기에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제가 1등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셨기에 오직 선생님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어워 하시던 육상부 선생님도 제가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씩 기록이 단축되는 것이 보이니 흡족해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상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니 다른 부원들이 시기 질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쥐들보다 한참 못났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게 보이니 속이 뒤틀렸나 봅니다. 제가 조롱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지만 선생님의 마음씨까지 매도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정신연령 낮은 것들은 제 신발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제 옷을 사라지게 하는 유치한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고통과 역경을 이겨냈단다. 그러니까 전기도 용기를 내면서 살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만 있다면 저는 못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날고 기는 애들이 있지만 저는 연습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무조건 1등을 하겠다고 욕심을 부렸네요. 그렇게 훈련을 받고 드디어 대망의 대회 날이 찾아왔을 때 많이 떨렸지만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출발 신호가 나고 저는 선생님을 떠올리는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선생님은 큰 소리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다른 선수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까지 와서 응원을 해줬지만 저에게는 선생님의 응원이 전부였기에 그걸 밑거름 삼아 없던 힘까지 짜내서 열심히 달린 결과 저는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처음 나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난생 처음 누군가를 제치고 1등이라는 것을 해보는 승리의 쾌감은 나이가 들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당히 약속대로 1등을 하자 선생님께서는 뜨겁게 저를 안아주셨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녀석, 내가 너는 잘할 줄 알았다. 아주 기특해. 잘했어. 거봐, 노력하면 되잖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넌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면서 너가 원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될 거다. 네 인생의 꽃길을 네가 한번 만들어 가보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날은 엄청난 희열로 가득 차며 꿈인지 생신지 모를 내 생애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의 가치에 재발견을 하며 자신감을 세웠고 이렇듯 제가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는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 가끔은 할머니의 아들 노릇을 해주시고는 하셨죠. 배운 지식인에게 약하셔선 할머니께서는 늘상 황송해 하시며 대접할 것도 없으니 죄송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 집에 반찬이나 각종 먹을 것을 챙겨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등이 나가면 전등을 갈아주셨고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와 정리정돈도 싹 해주시고 가시는 우렁각시 같은 분이셨네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선의를 베풀었던 적이 없었는데 마치 어두운 제 인생에 환한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꼭 선생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이 은혜도 갚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꼭 은혜를 갚아야지. 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만큼 꼭 베풀게요. 선생님은 종종 집으로 오셔서 할머니께 좋은 약을 건네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할머니와 말동무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관심이 고맙고 감사했던지 가끔 선생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같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고 참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꼭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참 좋은걸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정기를 알게 되었지만 지금 이토록 든든한 인연이 되었으니 누구보다 정기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할머니가 주무신 후에는 제 숙제를 봐주시곤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같은 베개를 베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참 포근해졌는데 선생님은 이젠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고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셨던지 제게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내며 속내까지 드러내 주셨어요. 정기야, 그거 아니?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가야 했는데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해야 하거든. 그런데 동생들 학비 대주고 하려면 의대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 게다가 학비가 많이 비쌌거든. 장학금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려다 보니 선생님이 되었는데 우리 정기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 선생님 대신 우리 정기가 그 꿈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꼭 의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의사는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정기처럼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거든. 뭐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잘할 수 있는 거야. 정기는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달리잖아. 앞으로 우리 정기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다. 의사가 되어서도 선생님을 모른 척하거나 하지 말기야. 안 그럴게요. 저는 선생님처럼 꼭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남을 돕고 살고 싶어요. 그래 정기야, 참 좋은 생각이다. 꼭 그래야 해. 라고 저와 힘을 주며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약속한 것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없는 제 인생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리는 꽃같은 미래에는 곁에 선생님이 항상 계셨어요. 앞으로 계속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됐습니다. 바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선생님과의 인연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할머니께서는 워낙 나이도 많으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할머니 상을 치르는 동안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되었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는데 그런 저를 대신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셨죠. 선생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아무도 의지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으실 생각까지 하셨고 저 역시 선생님이라면 믿고 기댈 수 있어서 희망이 부풀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기 아버지의 사돈의 팔촌되는 사람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정기에게는 제가 삼촌뻘인걸요. 제가 결혼하고 15년째 핏줄이 없어 고민이 많았었는데 정기의 소식을 듣고 남보다는 친척을 입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리 수소문에 데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기의 보호자로서 제 아들로 자라게 하고 싶네요. 라고 큰 덩치를 가지신 분이 나타났는데 정신이 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때를 써보기도 하고 우기기도 해봤지만 이미 결정된 어른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얼굴이 역력한 제게 큰어머니께서는 저를 위로하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줄은 알겠지만 네가 계속 선생님 옆에 있으면 앞으로 선생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구나. 너 때문에 힘들게 사실 거야. 선생님이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지? 사람이 자기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야. 때로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해. 그 말을 들은 뒤 저는 제가 그간 선생님께 얼마나 짐이 되었는지 알게 되면서 여러 밤낮을 꼴딱 새며 진지하게 제 미래와 선생님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선생님을 떠나야 비로소 선생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로지 선생님을 위해 제 마음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었네요. 제가 먼 친척네 입양되기 전날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지만 괜히 더 정 붙을 것 같아 저는 거절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제 마음을 아셨던지 농담을 곁들여 서운함을 내색했습니다. 정기 이제 서울 간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쌀쌀 맞은 거냐?
그래도 정기랑 나랑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서운한걸? 선생님 좀 봐, 정기야. 선생님께서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로 저에게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맘만 울컥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끝까지 미련을 갖게 될까봐 저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떠나는 날에도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 될 삼촌이 절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차를 출발시키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뒤쫓아오며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기야, 잘 가. 가서 꼭 편지해. 선생님 주소 알지? 기다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큰 소리로 인사하셨는데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눈물이 계속 흐른 상태에서 어느새 깊은 잠에 깨어나서 보니 낯선 서울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화려하고 바쁘고 멋진 도시였지만 다른 의미로는 저에게 있어서 참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과 사람이 많은 백화점을 가보니 정말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다행히 저를 입양하신 삼촌 네분들도 모두 저에게 잘해주시며 방을 내어주시고 따스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먹이는 등 날이 갈수록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귀하다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전기불도 들어오고 물도 퐁퐁 나오는 아파트가 참 신기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이장님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서울에 오면서 더 큰 부자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서울의 위력을 알게 되었죠. 시골 촌놈이 운이 좋아서 서울 소년이 되었는데 사람의 적응력이란 참으로 무서워서 저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시골이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정말 보고 싶었고 그리워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이상하게 답장이 오질 않아 오매불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하셨으면서 왜 내게 답장을 안 보내는 것인지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니 가끔씩은 외롭기도 하고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가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였고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꿈 하나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양부모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저희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글도 제대로 못했던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에서 5등 안에 들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육상부였기에 운동도 아주 잘해서 키도 훌쩍 커버려 절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몰라볼 것 같았지요.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가 본격적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서 예전에 순박했던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에 물들어 야가졌고 점점 계산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맘 먹은 대로 얼굴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샌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매섭고 날카로운 눈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를 느꼈던 것은 제 양부모님이셨죠. 지금이 야물딱지고 좋은데 뭘 그래요? 원래 남자라면 모름지기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기야, 잘하고 있어. 너무 순박해서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다. 더 독하고 더 강하게 이겨내고 버텨내야지. 네가 이 사회에서 밟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며 아버지께서 단단하게 제 의지에 힘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 바보 멍충이 정기가 맞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악착같이 올라가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켜 찾아뵙기 위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의대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제가 다른 친구들을 제쳐야 했는데 경쟁 사회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더군요. 마침내 부모님과 저와의 합작인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고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양부모님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지도 8년가량이 됐는데 사이에 연락이 뚝 끊겨버려 지금쯤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참 궁금했습니다. 마침 학교가 개강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저는 다시 시골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네요.
만약 제가 의대생이 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을 하니 절로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시지 않았길 바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큰 기대를 품으면서 고향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런데 학교에 도착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8년 만에 제가 다녔던 학교를 들르니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는데, 분명 이 시간에는 수업을 하고 있을 텐데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책걸상에는 먼지가 뿌옇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학교 근처에 있던 슈퍼에 가서 물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했던 슈퍼 사장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변한 채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다행히 애들도 선생님들도 몇 없었던지라 동네 토박이답게 모든 정보를 알고 계셨더랬죠. 제 그리운 박영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드문드문 꺼내자 찰떡같이 알아들으며 관한 정보들을 줄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는 2년 전에 폐교가 됐어요. 이 동네에 워낙 아기들이 없으니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지키려고 앞장서서 노력했지. 박영근 선생님께서도 아이들을 워낙 사랑하고 지키셨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렇잖아도 그분에게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이미 몇 다녀가기도 했는데 여길 떠나셔서 내가 전할 소식이 없네. 선생님도 이곳에 워낙 정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 여길 떠나시기 싫어했는데, 학교가 일이 되는 바람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이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황망해 가지고선 결국 저는 선생님을 뵙지 못하고 집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서울이 워낙 넓은 곳이니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그 못난이 정기가 선생님의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리고 곧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린 게 무척이나 아쉽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접고 예정대로 의대에 진학을 한 뒤에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입학해서도 공부할 것도 참 많았고, 수술을 하기 위한 실습을 할 때에는 수술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일반의가 되고 전문의가 되기까지 저는 선생님을 생각했고, 오래전에 이미 소식이 끊기고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졌는데 아직도 저는 이상하게도 선생님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마도 저의 마음에 있어서 유일한 휴식처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며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도 선생님 말고 다른 안식처가 필요하더라고요. 늘 곁에서 날 지켜주고 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아내 될 사람 말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자 선자리도 참 많이 나갔지만 워낙 사람들의 가식적인 면모를 많이 보다 보니 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닥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신에도 짝이 있는 듯 저한테도 인연이 있었던지 정기하면 눈 높다는 얘기를 달고 살았던 제가 정말 우연찮은 운명 같은 인연으로 아내와 만나 결혼을